유대인의 오랜 잠언집 탈무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이 구절에는 일회성 도움이 아닌 영원한 생존법을 가르쳐 주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요즘 갈수록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 속에서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바쁘게 병행하는 것은 기본.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이들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원 수강이나 과외 없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8.2%였다. 반면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는 응답은 45.6%에 달했고 혼자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는 응답도 8%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과 과외로 인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공부가 지겨워진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 획일적이고 타인에 의존하는 학습 방법은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학습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마냥 지겹고 지루하던 공부는 그 어떤 놀이보다 즐거워질 수 있다. 어쩌면 이는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이번 테마 특강 시간에는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알아본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공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부 생각해도 골치 아프죠? 네. 그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공부라는 말 참 많이 들었죠? 네, 공부. 과연 우리가 살면서 공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공부가 뭔가.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지금 공부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이 가장 쉽고 재미있고 개인의 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골치 아프고 오해를 하면 신세를 망치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그 공부 문제를 좀 더 재미있고 흥미있고 과연 이것이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저하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21세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20세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정보화죠. 그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몇 가지 이 손가락만 두드리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가 지난 세기에, 지난 시절의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남보다 나만의 생각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공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남보다 다른 나의 생각이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죠? 그 답은 뻔하죠. 그죠?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생적이고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것을 우리는 요구를 하고 그런 식의 것을 우리는 필요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의적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고유한 생각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당신의 고유한 지적인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타인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타인의 것을 무조건 따르고 타인의 정보를 무조건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신 나름의 고유한 사고와 자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금년에 떠내보낸 사람 중에 우리가 잊지 못할 분이 한 박경리 씨가 선생님이 있죠. 그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것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작에서 남긴 메모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분의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이분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무수히 많은 사고와 고뇌와 번뇌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생명이 아름다운 건 능동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능동적이 아니면 아름답지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아름다울 것은 곧 능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일 때 생명은 아름답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자생적인 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곧 다시 얘기하면 당신이 아름답고 생명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곧 능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예? 자, 여러분의 자녀가 과연 얼마나 능동적이냐. 능동적일 때 아름답고 능동적일 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나치게 타인지향적이고 타인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교육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에는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21세기에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자,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죠. 한계 교육의 문제를 뭐냐고 저한테 딱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타인지향적이고 접수적인 교육이다. 이건 제가 말한 게 반대죠.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게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저는 해결할 때 이와 같은 문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곧 학교 다닐 때부터 또는 가정에서부터 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습 방법이 바뀌면 자생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이고 21세기에 필요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한마디로 타인지향적이고 그리고 접수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을 뒤로 하고 발전적이고 21세기에 필요한 학습의 태도를 갖고 그런 식의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가정 환경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뭘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한 대답은 이게 뭐죠 지금? 자기 주도 학습이죠. 그죠? 이게 말 자체가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이게 셀프가 어더스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학습의 환경에서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지시하고 자신이 이끄는 학습을 한다. 나는 이것은 말 자체도 아름답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은 결국에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자신이 긍정적일 때 삶은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뭘 생산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인이 주도할 때 끌려가고 힘없고 저항하고 반발심이 생기고 좀 극단적인 얘기로 딴 길로 가고. 근데 오늘 저하고 얘기할 문제는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저는 이 문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교육 풍토가 바뀌어서 입장이거든요, 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공부나 스킬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전체 교육 풍토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 봐요.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가 갖고, 학습이라는 게 뭐죠? 학습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죠. 목표를 자신이 갖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그리고 실행해서 스스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주어가 선생님이 또는 과외 선생님이 엄마, 어머님이, 부모님이 할 때 피동자가 되는 거죠. 그 속에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상당히 열심이고 눈을 초롱초롱하고 제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온 거 누구 때문에 왔어요? 스스로 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시어머니가 하라서 오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학습을 자신이 진행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에 주인이 될 때 그 힘은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데요. 자, 공부라는 거는 먼저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뭐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동기가 있으니 여기 오신 거잖아요, 지금. 동기가 있어야 되고, 봐요. 뭘 하고 싶다 할 때, 그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인지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3번째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이 3가지가 결합이 될 때, 그 인간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어떤 목표가 있고 내재적인 동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목표를 그 자기 가지고 있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그리고 행동으로 조절을 할 때. 그럼 우리 그 막내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나운서는 좀 이뻐야 하잖아요. 그죠? 예쁘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남이 보여주니까, 그죠? 딱 보면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1000대 1 통과하는데, 그래서 난 말렸어요. 근데 말리나 마나 자기 길을 자기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러면 그때는 3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난 할 수 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하느냐. 자기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일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내재적인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뭐 시어머니한테 좀 잘 보기 위해서 왔다 간다면 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어머니 졸고 있죠, 지금. 그죠? 한번 졸지 않는 거 보니까 내재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 좀 들어보여야 되겠다. 그건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목표가 생기죠. 그러면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걸 전체로 좀 이해를 하고 뭐 자녀에게 응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에서 응용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이런 식의 동기가 있을 때 힘이 생기죠. 봐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제가 유학을 간 게 60년대에 갔죠. 아니야. 70년대 중반에 갔잖아요. 그죠? 갔는데 그 당시는 외국에 영어 못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거의 인정을 안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난 한다. 나는 강한 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가치와 그리고 봐요.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학을 못하고 돌아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멍청 이렇게 그냥 패인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한 목표. 그런 3가지 요소가 우선 내 자녀에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 봐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아라는 게 있죠. 자아가 있죠. 근데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의 얼굴은 2가지 얼굴이 있어요. 객관적인 얼굴과 주관적인 얼굴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얼굴은 밖에서 자기를 보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주관적 얼굴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숙대 가서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매일 보내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저항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난 바보 아닌데? 이제 이게 하도 많으면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바볼까? 한번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그 2년 지나면 나는 바보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아를 통해서 주관적인 자아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객관적인 자아는 누가 부여하느냐? 중요 타인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어머님이라든지요,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뭐 주위에 중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객관적인 자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던 누구하고 행동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극을 무수히 투자하는 걸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동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누구는 잘했는데 넌 왜 못했느니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애를 낳고 뭐를 먹었느니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월급의 3분의 2가 너한테 이런 식의 계속 객관적인 자아를 부정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나는 바본가 보다. 그럼 나는 바보다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의 문제거든요. 그건 난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목표를 가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딱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유학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어도 이제 하겠지만 외국어는 현찮게 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하루에 단어를 10개씩 꼭 외워요. 그게 이제 내가 외국어를 잘하기 위한 나 나름대로의 전략이에요. 나는 완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스스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목표를 현실화하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은 당연히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무시하고 좌절감을 먼저 줘요. 근데 우리 때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어머님들이 그 교육이 그렇게 많이 안 받고 그러셨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젊은 어머님들은 용어를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쓴다는 얘기 듣지만 그래도 아직도 너는 못해, 하지 마, 네가 뭐하니,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좌절에 가까운 그런 용어를 쓰는 건 결국에 동기를 말살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한다는 게 뭐죠? 밖에 있는 것을 자신의 거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별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라는 게 밖에 있는 걸 자기 거로 만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입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밖의 걸 연결시키면 공부가 잘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해서 정교화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 개. 이게 딱 서는 게 뭐죠? 아, 이게 헛되다 실수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강아지 요구하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의 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딱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걔는 이제 우리 집에는 그 단비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한 번에 실수를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뭐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아느냐, 모르냐 확인하는 과정 아니에요? 모르면 알게 하는 게 공부죠. 그렇죠? 그 또 안에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거로 만든 노력을 하는 거죠. 동기가 있는 학생에는 당연히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자기 거로 만들어요. 어떻게 자기 거로 만들 것이냐의 노력,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만들 거냐의 노력. 그러고 나려면 그 다음 뭐 해야죠? 행동을 조절해야 하잖아요, 행동을. 그죠? 과연 동기는 있고 인지 어떻게 공부하려는 방법은 있는데 그 다음에 다 할 거 하고 잠만 자고 놀고 싸우고 이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요소는 이제 행동 조절의 요소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정해진 24시간을 공부라는 문제와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24시간을 갖고 살잖아요. 24시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공부에 관련된 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학습하는 일을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관심을 두고 할 것이냐. 자, 이렇게 볼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해결된다면 이건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과연 이 세 가지 요소를 활용했는데도 공부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근데
어딘가에 세 가지 요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면 못했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활용했으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동기가 있고, 인지가 있고, 행동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 결합시킬 것이냐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잘 결합해서 학습을 한다면 이것보다 쉬운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는 게 뭐죠? 별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모르는 게 적고 아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 못한다는 게 뭐죠? 모르는 게 많고 아는 게 적은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기가 모르는 문제 어떻게 알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아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얼마나 자기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아까 뭐랬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닐 때는 어려워요.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주도 학습 셀프 다이어리예요. 자기주도 학습 셀프 다이어리.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 셀프 다이어리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셀프 다이어리를 자녀에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은 잔소리 셀프 다이어리를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봐요. 무수한 잔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할 때 한두 마디를 딱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님의 형태, 부모 형태가 네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방위명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방위명 부모님은 없대요,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이실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이 방어인데, 이게 별로 없는데, 두 번째 뭐냐면, 프로펠러형 엄마가 있어요. 프로펠러 어떻죠? 맹맹 돌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건 자녀에게 소음 엄마예요. 소음만 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만 부여하는 거죠. 이건 이제 무시무시한 게 세 번째 엄마인데요. 감시 카메라형 엄마가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하는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학생의 엄마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모 지역에 있는 분인데 아주 사회적으로도 이제 명망이 있고 그런 분인데 그 학생은 학교에 가서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학교까지 와서 보는 줄 알아요. 근데 공부는 조금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하겠냐, 이게 앞으로요. 네 번째는 카운셀러형 엄마가 있어요. 카운셀러는 어떤 사람이죠? 상담자가 왔을 때 듣기만 하는 사람이죠. 듣고 한두 마디를 하시는 분이 카운셀러형 엄마죠. 여러분은 카운셀러형 엄마가 될 때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이지 프로펠러형, 감시 카메라, 어떤 형도 자기주도형 학생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기주도형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전략 셀프 다이어리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학습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정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 내용을
찾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 누가 해요, 이런 거를? 부모님이 하는 거죠. 스스로 학생이 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를. 예? 봐요. 학습자가 주체가 돼서 학습 목표를 내가 정하고 시간표를 내가 정하고 학습 방법을 내가 정하고 학습 자료를 내가 구하고 평가를 내가 할 때 그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남에게 끌려다닐 때 어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스스로 학습의 통제권을 갖는 학습 전략 셀프 다이어리를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 조절 프로그램인데 그 방법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가 필요해요. 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자는 얘기죠. 살다 보면 사람 어떻죠? 성공한 일, 실패했던 일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성공했던 일과 실패했던 일을 적게 해가지고 실패했던 일은 잃어버리도록 하고 성공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자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한국 부모들 하려면 꼭 이러더라고요. 성공했던 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실패했던 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그래, 너 이래서 그렇지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볼 때 이 성공이라는 거는요, 아주 적은 일부터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서나 집에서나 가능한 한 저는 실패했던 일을 거론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실패했던 일하면 실패로 가라고 자꾸 미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예쁘잖아요. 근데 그 예쁜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길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했던 일을 부모님이 강화하는 것이다. 강화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 동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강아지 많이 키우는데 집에서 잘한 일 하면 뭐 주면 그거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팍팍 뛰고. 예? 근데 이 사람은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자, 너는 할 수 있다. 어? 네가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 속에서 힘이 생긴다는 이유죠. 두 번째는 공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하는 이유를. 막연히 나는 뭐 무슨 대학에 가겠다? 뭐 무슨 사가 되겠다? 그런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 할 때요. 선생님이 됐을 경우에 2년, 3년, 5년, 10년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동기는 간단해요, 동기는.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할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 왜예요, 여러분들이요? 출세잖아요, 그죠? 출세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출세라는 건 좀 저속한 용어로 보이지만 여튼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거는 큰 일이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동기를 좀 가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인지조절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지조절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공부를 잘하는 거는 모르는 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시험을 봤을 때 모르는 거를 정리해서 알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논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수학의 오답 노트다, 뭐 영어의 오답 노트다, 과학의 오답 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뭐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풀이 과정과 해답 과정과 이 문제를 왜 틀렸느냐에 자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모르는 부분을 자꾸 줄인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그럼 아는 거 많아졌잖아요. 아는 거 많으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조절 프로그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시간 계획을 누가 세워요? 자신이 세우는 거죠. 그죠? 요새 많은 경우에 어머님이 세우죠. 너는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근데 엄마가 어서 기다려서 거기까지 나와서 이동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힘이 생기겠느냐. 자기가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세울 것이냐를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계획을 오늘과 또는 주간 계획과 또는 뭐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스스로 만들면서 자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부를 못하면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공부방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부엌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는 공부방에 있는 게 좋겠죠. 만지기 좋으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부엌에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과연 공부에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달성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났느냐를 실험한 결과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면요. 도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파란 부분이 있죠. 그죠? 파란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전에 학생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을 교육을 받은 후의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게 파란 것들 속에서보다는 이 위에 있는 것에서 훨씬 더 능력의 변화가 가져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못하고는 결국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결과에서 나온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한다는 것은 그냥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공부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공부했다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좋대요. 알아요? 눈앞에 안 보이면 공부를 했다라는 착각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함정 중에 함정인 거예요. 봐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시에 A 학원, B에 어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에 함정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때 그 학생은 공부를 못하게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에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자기도 학습이라는 건 결국에 동기와 인지와 행동의 세 개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 세 개의 상호작용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질 때 어느 누가 공부를 못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부모가 의미 없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뺑뺑이를 돌린다. 피곤하기만 한 거죠. 눈앞에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자녀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땠죠? 아주 무능했죠. 그죠? 부모님이 없어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이제 모유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은 아주 무능하지만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줄 때 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미래에 필요한 사람도 되고 한국의 아주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부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